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노후에 파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평범하게 살다가 노후에 네네. 파산하게 되는 정말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생각보다 노후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자녀분들이 좀 늦게 독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대비했으면은 넉넉한 자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자녀들의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독립 기간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자금이 이제 충분치 않은 자금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좀 대처가 좀 어렵다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은퇴 후에 대한 소득 대비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뭐 60세, 뭐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사실상 거의 뭐 2, 30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이 되게 곤궁해지는데 이에 반해서 나이가 드시니까 생활비는 그러니까 병원비 같은 걸로 지출이 더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은퇴 후에 창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이랑 또 연결될 수 있는데 네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 수익이 보장되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것도 일종의 뭐 임대 사업이니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새로 안 해봤던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창업 환경이 적으신 거에 비해서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되기도 어렵고 또 실패했을 때 또 청년들처럼 복구가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잘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파산으로 간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좀 의외로 되게 많이 당하시는 건데 사기에 되게 취약하세요. 네, 그러니까 직장만 다니고 이제 이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시던 분들보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제 사기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목돈을 받으니까 이제 퇴직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억대의 그런 퇴직금을 날리시는 사례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조심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는 경우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뭐 최악의 습관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무엇인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을 받으시는 이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 차이는 현금 서비스는 좀 단기, 네. 카드로는 좀 장기, 한 3년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인데요. 이게 되게 이제 간편하게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카드만 있으면 뭐 이제 친구한테 너 뭐 50만 원 있냐? 100만 원 있냐? 이렇게 할 거 없이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문제가 뭐냐면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 기간, 얼마 금액을 빌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면 이게 이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다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현금 서비스 카드로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신용 등급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 떨어뜨린 신용도 때문에 내가 진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소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나쁜 빚과 더 많은 금액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렁에 빠지시는 분들의 패턴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왜 이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몰랐다. 또는 아니면은 이제 소액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볼빙인데요. 네. 그러니까 리볼빙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부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일부를 밀어주는 건데 생각보다 꽤 많이 밀어주거든요. 10%, 15%만 내면 나머지 한 80%, 85%, 90%를 밀어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못 내는데 잘 됐다. 이러고 되게 쉽게 미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볼빙이라는 거는 일단 이자도 굉장히 높지만 한 평균 이자율이 18% 정도 되거든요. 되게 높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높지만 이 리볼빙도 역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이 리볼빙이 한번 시작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카드로 쓰는 금액들이 보통 비슷하잖아요. 이번 달 10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100만 원 쓰고 그렇죠. 이번 달 네. 20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200만 원 쓰는데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쓰고 모자라서 이게 넘겨진 게 다음 달 돼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갚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다시 리볼빙 하면서 이게 다시 눈덩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할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 가능 한도 조회한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아, 그건 네. 괜찮아요. 네. 예전에도 약간 뭐 신용등급 조회하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약간 그거는 약간 네. 오해가 있는데 네. 신용등급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짧은 시간에 대출 조회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인식을 네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작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 30대가 그 신청자 비율이 무려 47.3%?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2030 세대들의 파산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니까 작년 이전에도 사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젊은 분들의 회생 비율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되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살펴봤는데, 일단은 젊은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신용평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이 좀 불규칙하다거나, 네.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면, 이분들이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2금융, 3금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하고 빚을 잘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빚을 쉽게 빌리다 보면 여기서 연체로 빠지는 길로 가는 좀 그런 구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파산 뭐 자유롭게 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업체들이 20대들에게 많이 쓰는 수법이 있다라고 네.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20대나 10대들한테도 막 대출해준다 이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이죠. 전부 다 불법인데 이제 막 비대면으로 뭐 DM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것들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조건도 없다. 뭐 부모님 확인도 필요 없고 뭐 담보도 필요 없고 소득도 필요 없고 이제 인적 사항만 나한테 알려주면은 뭐 무이자로 100만 원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되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불법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부업체의 이 청년들이 손을 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대출로 가기 어려워지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물론 안 갚을 수도 있겠죠.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신용정보원에 대부업체의 대출 이력이 남아서 이 친구들이 1금융으로 갈 수 없게 되면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면은 5년간 장기 보존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대출 이력 역시도 대출을 다 갚고 사라진 다음에도 몇 년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부업체들한테 또 손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일부러 신용도가 좋은 분들, 앞으로 신용도가 좋을 분들마저도 먼저 이렇게 나쁜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안 좋은 대출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쁜 대부업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좋은 대부업체와 나쁜 대부업체의 뭐 차이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등록 네. 대부업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대부업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감원의 그 감독을 받는 그런 대부업체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범위의 고금리 또는 사채업자들 뭐 이런 그쵸.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채업자들이라고 해도 등록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채라는 게 보통은 이제 합법 안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뭐 걸리면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파산뿐만 아니라 네. 돈 모으는 팁도 소개해 주시면서 뭐 저절로 돈이 모이는 의외의 습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1억 만들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방법 팁 있을까요?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진짜 별거 아니지만 현금 사용이에요. 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너무나 이렇게 좀 결제가 좀 쉬운, 그러니까 소비가 좀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떤 데는 현금을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금을 쓴다는 거는 빚을 안 만든다는 거기도 하고, 물론 제가 모든 빚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우리의 뇌가 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지출을 할 때 이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카드로, 그러니까 그 간편할수록 그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을 쓰게 되면 그 고통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현금 사용보다는 카드 사용이 그 고통을 완화해 주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제동 장치를 걸고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이제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눈앞에서 막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걸 보면 생각보다 내가 지출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릇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돈을 적게 쓰거나 좀 잘 모으거나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 잘못된 소비 습관을 한 번에 고치는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할부를 반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셀프 할부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10개월 할부를 일단 긁어놓고 물건 먼저 받고 나머지 10개월을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한 할부를 내가 스스로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10개월 동안 충분히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좋은 조건으로 이거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뭐 방식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중고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한 어떤 버릇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그러니까 먼저 할부를 아무리 무이자를 하더라도 먼저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사실은 적금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셀프 할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는 방식을 제가 권유드리고 있어요.